안녕하세요, 모니들. 이지식국어학원 상동교육원 부원장 김수정입니다. 예비고1 학생들 7월 12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지식국어학원의 예비고1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간표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간표는 각 교육원별로 시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시간은 교육원에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규 수업은 기본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토요일 오전 9시, 일요일 오전 9시 각각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4시부터 7시 총 3시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말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오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최상위반 시간표가 열려 있는데요. 상동 기준으로 토요일 아침 9시, 토요일 1시, 일요일 1시 시간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들께서 최상위반이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최상위반이란 이제 상위권인 학생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은 원래 평가를 기준으로 2등급 이내에 들어온 경우 그리고 플러스 각 담임 선생님의 평가가 반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성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선생님의 평가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구성은 최상위반은 최상위반답게 문학은 기존과 동일한데 최상위반 아이들은 독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서에서 고난도 지문을 선정을 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정규 수업 구성은 문학, 독서, 문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50분씩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의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고등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되고요. 그 개념에 맞춰서 필수 문학 작품들을 훑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작품에 집중해서 봤다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아주 정확한 개념들을 숙지를 하고 그 개념에 맞춰서 작품을 해석하는 훈련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서의 경우는 독서하는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3년 동안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초의 독서 접근하는 방법을 아주 차근차근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문법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까지는 화법과 전문, 독서, 문법 언어 매체를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문법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50분 동안 문법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 문법 시간에는 개념어와 문법 테스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비다 교재는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을 위한 전문 교재이면서 예비고1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구성해 놓은 책입니다. 문학과 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비다 교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고1 과정 중에 여름학기가 7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죠.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제 예비고1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교재의 커리는 문학에서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꼭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작품들을 위주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작품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문학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학의 작품을 해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교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대표 발문과 선택지 사례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발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출제자의 의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형태의 문장들을 계속 끊임없이 나비다 교재에서 확인을 하게 돼서 이러한 발문이 나오게 되면 작품에서 뭘 찾아내야 되고 어떻게 답을 찾아내야 되는지 이러한 방향성을 알게 되고요. 선택지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문학 작품을 두고 선택지에서는 문학 작품에 대한 표현, 보편적인 특성들이 서술이 되는데 이런 보편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들은 결국엔 문학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들에 대해서 선지에서 많이 나오는 문학 개념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들이죠. 개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학 작품들을 가지고서는 앞에서 나와 있던 그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나는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들은 고1 교과서, 고2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비문학이고요. 비문학의 커리는 7월 10일부터 또 동일하게 8월 10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독해하는 방법을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경제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인문 영역이 나오게 되는 건 인문 영역이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들어본 이야기들, 조금은 읽기가 편한 글들의 수준이어서 이제 인문을 제일 먼저 선정을 하였습니다.
독서 지문회 같은 경우에도 이 교재 구성이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죠. 옆에서 보시면 선택지가 5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택지 5개는 각각 2등분이 됩니다. 그 2등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2개로 쪼개서 정확하게 정말로 내가 알고 풀었느냐 모르고 풀었느냐를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석을 하고 읽어냈는가를 확인하면서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엔 뒤에 워크북에 해당하는 형태인데요. 독서 지문 뒤에 매 지문 끝나는 뒷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단별로 요약을 하고 각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 전개 방식을 정리를 하고 지문 구조도를 그리면서 글 전체에 대한 흐름을 스스로 파악해서 분석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반복입니다. 문법은 끊임없이 고3 때까지 매주, 매일 해줘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 중에서 예비 고1 과정에서는 우리 고3까지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인 형태소와 품사 파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법 교재입니다. 문법 교재는 실제로 개념이 서술이 되어 있고요. 개념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뒤에 실제 모의고사 수능에 나와 있었던 문법 기출 문제들이 출제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 그리고 정확하게 문학의 문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휘력입니다. 국어에서는 개념어만큼 중요한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 문학 개념어, 그 다음 독서 개념어, 그 다음 문법 개념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 매주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남거나 따로 과제놀이 배부될 예정입니다.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예습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예습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개념어 영상을 사전에 보고 수업 시간에 와서 이 확인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1대1 맞춤 클리닉입니다. 저희 학원 수업은 정규 수업 외에 클리닉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1대1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과 개별적으로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 강점과 약점에 맞춰서 취약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잡고 그것을 루틴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수준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수준별 클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 B, C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군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로서 80분 동안 45문항의 문항을 다 풀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매주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고 모의고사 등급을 내는데 집중하도록 합니다. 비군인 학생들은 아직은 이 45문제를 다 풀 수 있는 학습적인 어떠한 태도는 잡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친구들로서 학부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 문제 푸는 연습, 그 다음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C군인 학생들은 과제가 미흡했거나 학습 태도가 좋지 못하거나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고1 클리닉은 A, B, C군으로 수준별로 나누어서 클리닉이 진행됨으로써 각각의 아이들의 학습 상황에 맞는 클리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준별 모의고사에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OMR 카드. 정말로 실제로 아이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다루게 되는 OMR 카드를 작성해 보므로써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준별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수준별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당연히 오답 정리를 해야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오답 정리를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해설서를 주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다 직접 시험지에다가 오답 정리를 해봄으로써 내가 왜 틀렸고 이 작품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겨울학기 피드백 이렇게 되어 있는 피드백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학생들이 작성을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게 되고 선생님과 함께 영역별로 어떠한 점이 부족을 했고 그 다음 그 부족한 부분에서 왜 틀렸는지를 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라는 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관리를 하시게 되고 아이들이 그 다음에 클리닉을 왔을 때 아이들한테 다시 배부하게 됩니다. 배부하게 돼서 전 시험 때 내가 어느 영역을 많이 틀렸고 왜 틀렸는지 자기가 스스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보게 됨으로써 이번에 시험을 볼 때는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모의고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고1 올라가기 전에 이제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총 5회의 원래평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 원래평가는 저희가 세 교육원이 다 합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총 500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500명이라고 하면 한 학교에 한 학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어떠한 성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꼭 시간 맞춰서 늦지 않게 이 원래평가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1등급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6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4번, 5번, 6번입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다루시는 말씀은 6번인데 아이들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푸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80분의 시간 관리, 다른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냈을 때 집중하는 연습, 이런 실전 감각을 기르는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성적표 가운데 보이실 텐데요. 이 성적표는 저희가 원래 평가를 보고 나면 각 학부모님들께 개별적으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지를 이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닝 센터입니다. 아마 저희 학원이 조금 이 이러닝 센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학원 중에 하나인데요. 예습 영상으로 어휘 영상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 복습을 통해서는 복습 영상이 나가게 됩니다. 이 복습 영상은 정규 수업 3시간짜리를 조금 더 압축해서 선생님들이 따로 별도로 찍어서 전송할 예정이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모의고사나 또는 정규 수업 과제에서 어려웠던 지문인데 수업 시간에 미처 다 다루지 못한 건 상시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제공이 되는데 영상만 주고 말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이 영상을 줬으면 그 아이들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퀴즈라고 나와 있을 텐데요. 이 퀴즈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고 있는 중간에 스팟적으로 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퀴즈를 풀지 않으면 영상이 넘어갈 수 없죠.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퀴즈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퀴즈를 풀었다면 영상을 본 것이고 퀴즈를 보지 않았다면 퀴즈를 풀지 않았다면 영상을 보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러면 어머니들께 다시 연락이 가고 학생은 학원에 와서 이 영상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관리입니다. 아마 저희 학원이 당연히 성적으로도 당연히 뭐 좋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엔 다 이렇게 관리를 잘하기 때문이었겠죠. 첫 번째, 항상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주에 수업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께도 안내하는 문자가 나갈 거고요. 두 번째, 매주 아이들이 월, 화, 수, 목, 금 나눠서 공부해야 되는 과제 분량을 나누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원래평가 성적표는 당연히 학생들도 보게 되고 학부모님께도 받게 되시겠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학생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개별적인 문자나 카톡으로 학생에 대한 학습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 이 특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워낙 중등은 지금 좀 짧은 시간 동안 방학이 되기 때문에 특강의 회차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아주 알차게 가장 중요한 것만 다루어서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동교육원에서는 문법과 고전문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상동교육원에서 문법은 기초특강입니다. 품사와 문장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중3 2학기와 고1 1학기에 나오는 문법을 선행하는 특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전문학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특강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자주 많이 나오는 고전문학 작품들이고 그리고 고전문학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고전문학 특강 한번 듣게 되면 사실 필수적인 작품들은 한 번은 다 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라입니다. 청라는 문법 특강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태훈 선생님께서는 문장을 집중적으로 특강으로 진행을 하셔서 우리 2학기의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영역들을 미리 사전에 공부하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예정이고 김유정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아주 기본적인 문법, 그러니까 문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듣기에 좋은 영역이 됩니다. 세 번째 임수인 선생님께서는 연시조 위주로 시조가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서 연시조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중요한 작품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송도입니다. 송도도 문법과 고전문학 특강으로 나누어져 있고 문법에서 품사, 문장, 아주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나누어서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김솔지 팀장님께서 고전 문학 특강을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3주 동안 중요한 작품들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는 흐름에 따라 시대 순으로 고대, 그 다음 시조, 가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특히 가사 문학이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인데 마지막 3주차에는 어려워하는 가사 문학을 이제 수업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7월 12일 동안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예비고일 여름학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이재식 국어학원이 왜 예비고일이 아주 뛰어난지, 왜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12일 날 오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